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 강사 유용웅입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 볼 예제는 3D 레이어 이미지 애니메이션 효과. 프리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미지 4개가 순차적으로 짜자작 올라가죠. 그래서 마치 3D 레이어 이미지처럼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예제는 뭐 그전까지 한 예제 대비 CSS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제는 좀 빨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의 요약 들어갈게요. 자, HTML 레이아웃 잡기, 와이어프레임 설계. 자, 이번 예제는 컨테이너라는 div 밑에 MUI라는 이름의 div,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 4개. 자, 이게 HTML 레이아웃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저랑 항상 예제할 때는 브라우저 사이즈에 관계없이 항상 수직 중앙, 수평 중앙을 유지하게 하는 CSS, Position Absolute Transform Translate. 자, 이걸로 항상 수직 중앙, 수평 중앙을 항상 유지하게끔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예제에서 처음 하시게 되는 건데, 이제 엘리먼트 회전시키기.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먼트라고 말하는 거는 바디 태그 안에 HTML 태그를 의미해요. 뭐 엘리먼트란 말이 좀 있어 보이는지. 사실은 있어 보인다기보다도 어떤 선택의 대상이 항상 되기 때문에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먼트 회전시키기. 로테이트죠. 로테이트. 회전시키는 방법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X축, Y축 4가지가 있죠. 전 예제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기울기 변형하기, 스큐라는 속성을 사용할 거예요. 스큐. 엘리먼트 기울기 변형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먼트 크기 변경, 스케일. 엘리먼트가 스케일 1이라면 100% 원래 그대로죠. 0.5라면 50% 줄어든 거고요. 2.0이라면 더 커진 거고요. 2배. 자, 그리고 항상 이제 애니메이션이 금방 뿅뿅뿅 되면 안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되니까 항상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효과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하죠. 늘 항상 제 예제에서는 이제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보시면 포지션 속성으로 부모, 자식 관계 맺어주기. 자, 부모 요소는 항상 포지션 렐러티브, 자식 요소는 항상 포지션 앱솔루트. 자, 그러면 이번에 부모, 자식 요소는 뭐냐면 MUI라는 div가 부모 요소가 되고요. IMG 태그, IMG 엘리먼트가 자식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리싱, 프론트엔드 퍼블리싱으로 이런 예제를 만들거나 할 때, 사실은 이제 레이아웃을 잡고 할 때는 가상 클래스가 아니어도 레이아웃을 잡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이펙트 효과나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거 줄 때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뭔가 나이스한 걸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실전 예제를 만들고 또는 이제 실무에서 실무에서 괜찮은 걸 만들 때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이스한 걸 만들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번 가상 클래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사용하는 호버, 그리고 엔스 차일드. 자, 넘버링 시키는, 넘버링에서 셀렉팅 하는 가상 클래스죠. 엔스 차일드. 자, 그리고 이게 처음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예제에서. 자, 부모 요소의 크기값. 크기값은 뭐죠? height, width. 자식 요소가 상속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inherit라는 속성인데, 유산 상속하는 것처럼 상속하는 거죠. 자, 부모 요소가 크기가 100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자식 요소에 100 곱하기 100이라고 적어주지 않아도 width inherit, height inherit라고 하면 부모 요소의 크기 값을 상속하는 거예요. 자, 요건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연습용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번에는 그냥 이미지스 폴더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 텍스트나 이런 게 있는 예제는 아니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개의 이미지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요거 그레이 색상, 엷은 그레이. 이건 MUI라는 DIV의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그래서 총 볼 때는 5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미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갖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지는 하나, 둘, 셋, 네 개. 투명도 조절, 투명도 조절, 투명도 조절, 투명도 조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왜냐면 얘, 네 개가 투명도가 같으면 어색하죠. 그래서 투명도가 40%, 60%, 80%, 100%. 100%면 투명도가 없는 거죠. 자,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락캐치 실행시키시고요. 그리고 항상 index.html 그리고 style.css 자, 화면 분할 위아래로 해주시고요. 스타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트리 접어주시고요. 너무 자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미리 보기 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정도 예제는 뭐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예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화면으로 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불편하죠. 어렵지는 않은데 네. 자, 미리 보기 한번 할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층층층층 3D 레이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HTML5 이거 누르고 탭 눌렀을 때 기본 구조 만들어주는 거 뭐 때문에 되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emit. 블락캐치의 익스텐션 중에 emit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KO라고 변경해 주시고요. 3D 레이어 애니메이션 효과. 방콕 코딩 캠프. 자, 항상 타이틀 비워놓거나 디폴트 상태, 뭐 도큐먼트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 강의 요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제는 좀 간단해요. 자, 컨테이너 그리고 앱 UI라는 이름을 가진 div. 여기에 이미지 4개 들어갈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거 뭐 HTML 시간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 Alt가 뭐죠? Alternative 뭐 이런 거 약자죠. Alt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넣어요. 이미지 1.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를 로드해서 인터넷에서 불러왔는데 이미지를 로드를 못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미지를 못 보여주니까 X 상태로만 놔두기가 그렇죠. 그래서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모뎀 시절에 이미지를 못 받아오는 경우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미지를 못 받아옵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인터넷인데 그리고 이미지가 깨진 상태의 웹사이트를 보통 들어가지 않죠.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고 이미지하고 나서 Alt는 이렇게 지우고 시작하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Alt가 SEO 검색 엔진에 검색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지저분하잖아요. 코드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자, 여담이었고요. 이미지스 밑에 MUI 1번. 자, 가끔 이제 블락캐치 새로 실시간 밀어보기 안 되면 해주세요. 자, 그러면 2개, 3개, 4개. 자, 이게 우리가 얘를 만들기 위한 HTML은 다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HTML을 좀 접어 놓을게요. 뭐 다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요 CSS 여기다가 링크해 줘야죠. link라는 태그 스타일. 자, 이렇게 링크해 왔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헤드 잠깐 적고요. HTML은 뭐 요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래는 웹 폰트, 폰트 어썸, 기타 등등 이렇게 다 CSS 링크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미지만 있는 예제니까. 자, 바디 색상 정도만 변경할게요. 바디는 BG 컬러를 화이트 스모크. 화이트보다는 약간 색상이 있는 거죠. 자,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컨테이너로 가장 겉에 있는 가장 큰 div를 항상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컨테이너에는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자, 그러면 APPUI라는 이름을 가진 div. 자,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은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temporary border, 임시 보더를 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임시 보더를 안 그리면 div는 투명한 박스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번 예제는 이렇게 좀 브라우저 좀 키워도 되겠어요. 왜 안 커지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실시간 미리 보기 되는 거를 껐으니까 당연히 실시간 미리 보기가 꺼져 있습니다. 취소됐습니다. 다시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이 MUI의 div예요. 자, 그러면 MUI의 div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사이즈 값 줄게요. width 340, height 640.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인데 아주 엷은 검은색.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는데 이미지가 div를 가려서 지금 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죠. 자, 이럴 땐 여러분들 주석 처리하세요.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에서 주석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요 div가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주석 풀면 되죠. 이해하셨죠? 왜냐면 이제 이 MUI가 로테이트도 시키고 스큐도 시키고 스케일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 놓은 다음에 주석을 다시 푸시면 되죠. 자, 다시 돌아가서 MUI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진하니까 저는 한참 내려줄게요. 그래서 0.1, 곧 한 10% 정도 보이는 정도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보더, 임시로 그린 보더는 지워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강의 요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거. 요 세 가지. 엘리먼트 회전시키기, 엘리먼트 기울기 변형하기, 엘리먼트 스케일 변형하기. 요거 세 개를 한 줄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랜스폼,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자, 근데 여러분들 트랜스폼, 로테이트, 트랜스폼, 스큐, 트랜스폼, 아이고.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세미콜론을 치지 않았다고 블락캐치가 주인님 결정적으로 이거 빼뜨리시면 안 되는데 하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똑똑하죠? 그리고 트랜스폼, 스케일. 자, 요렇게 세 줄을 써야 하는 거를 한 줄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테이트만 하게 되면 이것만 쓰겠죠. 그런데 이 세 개를 세 줄에 쓰는 게 너무 비생산적이죠. 그래서 트랜스폼. 자, 맨 처음에 할 게 뭐냐면은 로테이트예요. 아,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치 먼저 센터링으로 위치 좀 잡아줘야 되죠. 위치 좀 잡아줄게요.
깜빡했네요. 컨테이너, 포지션, 앱솔루트, 탑은 50%, 레프트 50%. 자주 보시는 분들은 센터링 하는 거 좀 지겨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막상 또 실제 하려고 그러면 또 잊어먹어요.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이거 왜 마이너스 50% 이거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50%. 자,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센터링 했어요, 중앙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MUI, DIV 여기로 돌아와서 자, 트랜스폼 세 가지를 넣겠다고 그랬죠. 로테이트, 스큐, 그리고 스케일. 자, 로테이트 먼저. 자, 로테이트 3D 이 부분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로테이트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전 영상에서 제가 실제로 보여드렸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로테이트는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냐, 평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거냐, 또는 X축을 기준으로 돌릴 거냐, Y축을 기준으로 돌릴 거냐. 자, 그런데 저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게요. 자,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게, 자, 우리 이거 뭐죠? 시계 방향이에요. 플러스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곧 플러스 값 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이거 뭐죠? Y축이에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도는 거죠. 자, 이거는 뭐죠? X축이에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 30 DEG. 자, 로테이트나 스큐 이런 거는 항상 DEG, 디글이라는 단위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30 DEG, 30도 돌렸더니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 거는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속성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스큐 속성도 쓸 거잖아요. 그러면 스큐. 근데 스큐가 X축, Y축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스큐 X 한 다음에 20 DEG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20도만큼 기울기를 변형시킨 거예요. 자,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미지가 커요. DIV 자체가 커요. 그럴 때 여기에서 조절을 해도 되지만 스케일이라는 속성으로 해서 0.7 하게 되면 보셨죠? 100%였던 게 70%로 줄어들죠. 물론 0.7 할 때 0은 빼도 돼요. 동일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 항상 0 넣어요. 자, 만약에 제가 이걸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배만큼 커지는 거예요. 2.0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저희는 DIV를 0.7, 곧 70% 사이즈로 바꿨어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여기서 위드스, 하이트 바꾸고 있는 거죠. 왜냐면 위드스를 바꾼다고 해서 하이트가 비율에 맞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위드스를 예를 들어 300으로 바꾸면은 640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굉장히 어렵죠. 자, 스케일. 자, 그러면 모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석 한번 풀어볼게요. 주석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미지들이, 자, 보시면, 자, 주석 제가 해볼게요. 보시면 MUI 지금 보시는 DIV보다 이미지가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앱 UI 밑에 이미지 위드스 340 하이트 640
자, 이렇게 하셔도 이게 올라갔죠? 이렇게 길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셔도 요 이미지와 요 MUI의 with site와 이미지와 똑같이 넣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초중급인 거고요. 잘하는 사람은 제가 강의 요약에서 말씀드렸죠. 자, MUI는 뭐죠? 부모 요소죠. 그 밑에 있는 이미지는 자식 요소잖아요. 그럼 부모 요소에 with site 값을 받아오는 거 뭐라고 그랬죠? inherit. with inherit. height inherit. 자, 보시면 이거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좌표를 못 잡으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보시면 방금 저는 MUI 밑에 있는 이미지에 with site 값을 주지 않았는데 inherit는 뭐죠? 준 거예요. inherit는 부모 요소의 340 픽셀을 상속해라. 자식 요소 height 640을 상속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맨 처음처럼 이렇게 했다고 쳐요. 제가 이거 좀 주석하고요. 맨 처음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얘가 좀 커졌어요. 400, 얘가 700. 이렇게 커지면은 얘네 이것처럼 똑같이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400, 700처럼 똑같이 바꿔줘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inherit라는 속성을 쓰면 여기가 커지면은 상속을 받으니까 부모 요소의 크기 값을 상속받으니까 inherit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540으로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자, 어떤 게 효과적이고 편한지는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어요. 자, 됐죠? 그러면은 일단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밑에 4개가 쌓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해야 되는 게 MUI 밑에 있는 이미지 있죠. 이거를 하나의 좌표에 몰아야 돼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자, 이제 애들이 이제 4개가 하나로 다 모였어요. 자, 됐죠? 그러면은 이제 뭐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거 어차피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미지가 층으로 해서 왔다 갔다 트랜슬레이트 이동할 거잖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트랜지션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트랜지션 0.5s. 자, 1s는 1초고 0.5s는 0.5초죠. 마우스 올려봐 소용없어요. 아직 해놓은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MUI 뭐죠? 부모 요소. MUI 밑에 IMG 자식 요소. 자, 자식 요소에는 포지션 앱솔루트 있죠? 부모 요소에 포지션 앱솔루트 있나요? 없죠? 포지션 렐러티브 줘야죠. 자, 이제 부모 요소, 자식 요소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CSS 할 때, 특히 가상 클래스 할 때, 먼저 머리로 말로 설명을 하고 시작하세요. MUI,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자, 말로 설명한 것처럼 앱 UI에 호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자, 이게 4개 있으니까 넘버링이 돼 있구나. 그래서 nth child 1번. 자, 이해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MUI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간다면 IMG 태그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IMG 태그를 어떻게 할 거야? 자, 이 부분이죠.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나머지는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수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우퍼서티.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이걸 바꿔도 위에 있는 이미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저는 아니까 이렇게 작업하지만 지금
강의니까 이미지 3개를 일단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미지.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오퍼서티 0.4. 오퍼서티 0.4. 그리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40 픽셀 마이너스 40 픽셀. 자, 그리고 주석을 풀어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는 이동인 거잖아요. X축으로 40픽셀만큼 이동하시고요. Y로 40픽셀만큼 이동하세요. 어떤 거? 첫 번째 이미지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미지는 자, 복사를 하시고요. 자, 이런 건 복사하셔도 돼요. 자, 일단 넘버링 바꿔주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가 왜 녹색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만들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녹색으로 나오고 있죠?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퍼서티는 점점 세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40%, 60%, 80%, 100%. 자, 60%, 80%, 80%, 100%, 1.0. 자, 그리고 좌표값도 상대적으로 40 픽셀만큼씩 이동할게요. 40이었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80, 세 번째는 120, 네 번째는 160. 그리고 Y축도 40에서 80, 그리고 120, 그리고 160. 자, 이렇게 됐어요. 실시간 미루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근데 뭐가 엉망이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엉망이 된 거를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공부죠. 자, 여기에서 여담인데,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jQuery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거를 써서 효과를 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수정할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CSS 코딩으로 하나씩 자기가 만든 사람은요, 알아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잡아낼 수 있어요. 잡아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한번 잡아볼게요. 자, 포지션 렐러티브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식 요소에 포지션 앱솔루트 들어갔고요. 자, MUI에 호버되고 nSchild 1번. MUI에 호버됐을 때 이미지 nSchild 1번에 마우스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미지 얘 두 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nSchild 넘버링 하나,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가 지금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어. 아, 이거 뭐죠? 왜 1600이 돼 있죠? 160이어야 되는데. 어쩐지 많이 들어가서 그렇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단위를 10을 더 넣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쳐서 만들었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정 보완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오퍼서티 1.0은 디폴트 값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 뭐 제 강의, 제 CSS 예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당연히 투명도는 1.0이, 오퍼서티 1.0이 디폴트인 거죠. 자, 그래서 퍼펙트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펼쳐지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개할 때 화면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나열하면은 안 이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화면 캡처된 거에서 이렇게 보여진다. 예쁘죠? 그리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진 앨범 같은 게 있어요. 사진 앨범을 이거 눌렀을 때 가족 사진이다. 그럴 때 그냥 이미지 한 장 있는 것보다 마우스를 이렇게 딱 올렸을 때 가족 사진 미리 보기들이 이렇게 레이어 같이 싹 보여주면은 나이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제는 퍼펙트하게 다 마무리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CSS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보기 누르시면 거기에 파이널 예제 파이널 파일 그리고 프랙티스 파일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니까 저는 강의를 하는 거니까 복사 붙여넣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는 때가 와요. 실력이 쌓이면, 경험이 많아지면. 자, 그리고 더보기 안에 방콕 코딩 캠프 상세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보기 누르시면 퍼블리셔가 도대체 뭐야? 프론트엔드 퍼블리셔가 뭐야? 프론트엔드 개발은 뭐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을 굉장히 자세한 걸로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D 이펙트 만드는 예제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